홈플러스 포함해서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거대한 유통업체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지역 골목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초대형 슈퍼마켓에 의정부시 시민들의 이용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자본의 분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지역의 재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유권자 시민 여러분께서 야권 단일 후보 4번 홍의덕 의원을 뽑아주신다면 이 슈퍼마켓 지방 법인화 시켜서 그 세금을 우리 의정부 을 주민 여러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유권자 여러분, 지금 의정부에는 혁신학교가 4개밖에 없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의 창의력과 인성을 개발하고 의정부 홈플러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뛰어난 인재로 키워낼 수 있도록 기호 4번 야권원대 홍의덕 의원을 뽑아주신다면 경기도 교육감 김상권 교육감님과 함께 가장 마음이 통하고 이야기가 통하고 교육 정책을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의 정치인인 기호 4번 홍의덕 국회의원이 되어서 혁신학교를 4개에서 10개로 15개로 유치해서 의정부 교육의 질과 마음 놓고 행복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다짐하고 약속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아 있습니다. 의정부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선택할 것인가? 구태와 비리와 부패에 쩔어있는 낡은 의정부를 유지하는 데 선택할 것인가? 그 중대한 역사적 기로의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또 존경함 없는 의정부 시민 유권자 여러분, 4월 11일 국민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5천만 온 민심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권이 하나로 뭉쳐서 저 부정부패하고 서민경제를 파탄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남북의 평화를 깨트린 대한민국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온갖 악행을 저지른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당 새누리당을 심판할 것을 국민이 요구하고 민심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야권 연대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위대한 의정부 시민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4월 11일
의정부를 가장 희망에 찬 고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기호 4번 홍의덕 후보를 재선 의원으로 뽑아주십시오. 전 국민이 의정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호 4번 홍의덕 후보와 함께 새로운 희망, 새로운 변화,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 이렇게 홍의덕 후보 야권 단일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방금 지지 연설을 하신 분은 민주노동당 전 대변인이셨던 박승읍 대변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야권 단일 후보 홍의덕 후보를 지지하고 또 홍의덕 후보를 꼭 당선시켜 달라는 호소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훌륭한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고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17대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최순영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19대 총선에서 종로에서 통합진보당 예비후보로 열심히 종로를 부벼오신 분입니다. 대학 교수이시기도 합니다. 김원열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역시 민주노동당 17대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서민을 위해서 일해오셨던 분입니다. 천영세 전 국회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과거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여성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일해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19대 총선, 이번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 해서 예비후보로 나오셨고 야권연대에 큰 힘을 주셨던 분입니다. 박인숙 전 최고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예, 이렇듯 우리 홍의덕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각계각층 그리고 훌륭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홍의덕 의원이 홍의덕 후보야말로 의정부를 대표할 수 있고 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방금 소개해드린 17대 국회의원 최순영 전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부천에서 이곳까지 기호 4번 홍의덕 후보를 지지하게 나온 최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5년 전을 되새겨 봅시다. 너무나도 살기 힘들어서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를 살려달라고 이명박 정부를 택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이명박 정부를 찍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경제를 살려달라고 너무나도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를 택했지만 지난 5년간 우리의 살림은 어땠습니까?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노동자들은 더 살기 어려워지고 노동시간은 더욱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살률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저출산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이렇게 1%만을 위한 정치를 해온 이명박 정부를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연대해서 야권연대를 이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호 4번 홍의덕 의원을 의정부 이곳에서 후보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을 한번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못하고 있으면 자기네 식구인 한나라당이 이름을 바꿔가면서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가 못한 것을 우리는 이번에 연연히 알고 있습니다. 색깔만 바꿨다고, 옷만 바꿔 입었다고 그 정치가 바꿔질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새누리당의 역사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미래를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70년대부터 노동운동을 해온 노동자입니다. 그 당시 때 우리가 노동자로서 농성할 때 빨간 옷을 입고 농성하면은 빨갱이라고 붙잡아갔습니다. 그랬던 한나라당이 이제 빨간 옷을 입고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빨간 옷을 입으면 태극기를 상징하는 거고 우리 진보가 빨간 옷을 입으면 빨갱이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새누리당을 역사를 꼼꼼히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77대 교육기만 4년 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우리가 저출산이 1위가 무슨 이유겠습니까? 우리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도 마음대로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낙태를 반대한다고 아이가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새누리당입니다. 아이를 하나 낳아서 대학까지 기르려면은 몇 억이 든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아도 마음대로 맡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대학 등록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1000만원 시대를 넘었습니다. 이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생겨나서 로스쿨 제도에 입학하면은 대학 등록금이 1년에 2000만원입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개천에서 용나서 공부만 잘하면은 사법고시를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자녀를 낳았을 때 공부를 잘해도 우리는 대학을 보내기가 힘들고 의대를 보내기가 힘들고 법대를 보내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분은 전 교육은 이 땅의 미래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데도 교육은 이미 양극화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하고 서울대를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서울대는 강남권에서 부자들이 서울대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누구나 교육은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아이 하나하나를 국가가 책임지고 길러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 정책을 펼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은 무상교육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우리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은 보육서부터 대학까지 누구나 공부를 잘하면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보정당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열심히나 일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누구나 우리는 복지정책을 받아서 노인의 혜택을 받고 편안히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대학을 나와도 청년 실업은 세계에서 1위고 노년의 시대의 어려움으로 독거노인으로 홀로 굶고 아파트에서 죽어가도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젊어서 일하고 나이 들어서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젊었을 때 누구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하고 일한 만큼 대접을 받고 노년에는 자기의 삶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 노인정책을 진보당은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런데 1%만을 위한 새누리당이 이런 정치를 이루어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서민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기호 4번 홍희덕 후보는 이곳에서 청소노동자로 평생을 보내왔습니다. 배고픔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서민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어루만질 수 있기 때문에 기호 4번 홍희덕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바로 여러분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호 4번 홍희덕 의원의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후보이기 때문에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호 1번 홍문정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홍문정 후보는 사립학교 재단의 이사입니다. 사립학교라는 것은 얼마나 부정부패하고 아이들의 등록금으로 사리사욕을 챙기는 재단인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장사하는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교육은 또다시 장사꾼에 맡기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호 1번 홍문정 후보가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이 죽습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호 4번 홍희덕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의정부 시민 여러분이, 현명한 의정부 시민 여러분이 선택해 줘야 합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이 변해야만 됩니다. 여성이 변해야 사회가 변합니다. 정치가 변합니다. 왜? 우리 여성들은 그동안에 소외되고 차별받고 비정규직에서 일하면서 100만원도 못 받고 일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이 나서서 세상을 바꾸고 정치를 바꿔냅시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여성 유권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라를 살리고 정치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교육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인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이 나서서 세상을 바꿉시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기호 4번 홍희덕 의원이 당선은 바로 의정부 여러분의 당선이고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우리 다같이 이번 4월 10일
예,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최순영 전 의원님께 힘찬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홍의덕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면 대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대학생들 등록금이 모자라거나 등록금을 대기 힘들어서 힘들게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힘겹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대학생을 둔 어머니, 아버지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수조 원씩이나 수십조 원을 4대강에 쏟아붓고 그 중에 일부만이라도 대학생들 등록금을 지원해주면 반값 등록금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 심판해야 될 때입니다. 여기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고락을 나누던 분이 계십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김원열 교수님을 모시고 홍의덕 후보 지지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곰돌이 김원열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최순영 전 의원께서 교육 문제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홍의덕 후보의 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교육계, 특히 고등교육,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느끼는 것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 자녀들 대학 등록금, 그 엄청난 금액의 대학 등록금을 장만하느냐고 얼마나 허리띠 졸라매면서 자녀 몇 명씩을 대학을 보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바로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을 해도 바로 변변한 일자리도 부족해서 비정규직에 겨우 취직을 해서 약간의 돈벌이를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현실, 이것은 교육 현실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의 한 명으로서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공부시키고 대학까지 졸업시켜도 뭔가 삶을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 현실, 이거는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지금까지의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 정치가 그동안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이 망치고 망쳤기 때문에 교육 하나 마음 편히 시킬 수 없고, 그리고 어디 아파도 바로 그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없는 사회, 그게 바로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봄을 맞이해서 분명히 봄인 것 같은데 어제는 비와 눈이 내리고 오늘도 날씨가 바람이 세게 불면서 쌀쌀합니다. 봄은 왔는데 바로 봄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을 춥게 만드는 물가는 치솟고 생활은 점점 어렵고, 이런 문제들을 기존 정치에서는 풀어주기는커녕 바로 있는 자들, 재벌들 1%만을 위한 정치, 바로 기존의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에 반해서 우리 홍의덕 후보의 경우는 99% 국민,
바로 국민의 99%에 해당이 되는 바로 여러분 같은 시민들 그리고 중산층들 위해서 국회에서 법안 마련에 애를 쓰고 그리고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한 그런 바로 후보가 아닙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홍희덕 후보가 그 총수업으로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서민의 삶이 무엇인지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절실히 깨닫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치적으로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고전분투하고 그럼으로써 많은 일하는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지지 호소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봄이 쌀쌀한 봄을 맞이해서 정치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까? 바로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 정치 세력으로서 통합진보당의 홍희덕 후보가 당선이 돼야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대학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교육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세계관과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바로 사회적인 인간입니다. 바로 의정부에 계신 시민들이 바로 이웃과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러한 의정부가 되기 위해선 바로 홍희덕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고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마치 강의식으로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가 3월 15일에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2006년 2월 3일부터 바로 협상이 개시돼서 결국은 우리 사회에 협상이 자유무역협정이 발효가 됨으로써 앞으로 우리 서민들의 삶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해군기지입니까? 바로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력의 일원으로서 바로 평화를 위협하는 그러한 기지가 바로 해군기지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 홍희덕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권 문제는 그게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한 국가의 주권이 제대로 서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일반 서민들이 바로 잘 살 수 있습니다.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바로 서민들의 삶을, 정규직의 삶을 비정규직으로 떨어뜨리고 바로 실업의 유업에 한시적으로 아닌 것이 아닙니다. 바로 1%도 안 되는 재벌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러는 새누리당을 이번 총선에서 철저히 확실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홍희덕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국민의 열망인 야권 단일 후보는 의정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야권 단일 후보들이 지금 선전을 하고 있고 이제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재벌당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민간 사찰을 일삼는 바로 이명박 정권을 철저히 심판하며 그래서 바로 서민들을 대변하는 통합진보당 그리고 야권 단일 후보 홍희덕 후보를 여러분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지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지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바로 이명박 정권 그리고 새누리당 철저한 심판, 이것은 오직 수많은 후보들이 있지만 바로 야권 단일 후보인 홍희덕 후보를 통해서 바로 의정부의 새로운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 국민의 99%의 정치를 실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홍희덕 후보를 적극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쩡한데 왜 꺼진지 모르겠습니다. 4번이다 야권의 단일 후보 4번이다 자녀목자 눈물을 닦아드리고 서민들의 걱정을 해결하며 아이고 4번이 최고구나 하고 좋아하실 거야. 4번이다 야권의 단일 후보 4번이다 아이들 보행 문제 사로잡아 엄마 아빠 걱정 해결하면 아이고 4번이 완전하다 하고 좋아하실 거야. 믿어주세요 야권 단일 후보 4번을 선택하세요. 집에만 불리는 MB 정권 혼쭐을 내주세요. 거의 토론회를 많이 하십니다. 토론회 하셨어요, 홍희덕 후보님. 기호 4번 홍희덕 3의 1분 홍희덕입니다. 4번이다 야권의 단일 후보 4번이다 부담을 덜어드리고 서민들의 고민을 해결하면 아이고 4번이 완전이다 하고 좋아하실 거야. 4번이다 야권의 단일 후보 4번이다 애약에 드는 높은 반값으로 서민들의 걱정을 해결하면 아이고 4번이 최고구나 하고 좋아하실 거야. 믿어주세요 야권 단일 후보 4번을 선택하세요. 집에만 불리는 MB 정권 혼쭐을 내주세요. 싹쓸이 해주세요. 믿어주세요 야권 단일 후보 4번을 밀어주세요. 집에만 불리는 MB 정권 혼쭐을 내줄래요. 기호 4번 홍희덕 4번을 찍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4번 홍희덕 기호 4번 홍희덕 우리 홍희덕 후보가 의원활동 열심히 한 것으로 참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독신 여성들이 임대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서 임대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될 독신 여성들 천여 명을 쫓겨나지 않도록 만들었던 분이 홍희덕 의원이었습니다.
저희들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통합진보당, 과거 민주노동당, 여성들의 권익과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해오셨던 분 또 한 분이 여기 홍희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그리고 여성위원장 일을 아주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박인숙 전 최고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인천 계양에서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멀리 인천에서 새벽밥을 먹고 여기에 달려온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의정부 이곳 선거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귀족 대 서민과의 대결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허름한 티셔츠로 갈아입고 사진을 찍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후보가 귀족인지 서민을 대표할 수 있는 후보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곳의 선거 대결은 국민들은 수해가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골프채를 사랑했던 후보와 또한 후보는 우리 동네 골목골목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빗자루를 사랑하는 그런 사나이들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귀족 후보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서민 대표를 선택하실 겁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어려울 때 골프채를 사랑했던 그 사람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국회에서 깨끗하게 청소했던 기호 4번 범야권 단일 후보 홍희덕 후보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우리 사회에 가장 극명하게 대변하고 있는 1% 대 99% 귀족과 서민의 대결, 홍홍 대결이 아니라 귀족과 서민의 대결,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하기에 오늘 새벽부터 이곳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희덕 의원이 비록 가난해서 학교는 많이 다니지 않았지만 어떤 국회의원보다 더 정확하게 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지난 18대 국회에서 내리 3년 동안 우수 국회의원으로 시민단체 상을 받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많은 여성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일부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년 전에 무상급식을 얘기할 때 모두 다 그것은 꿈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주장했던 원조 복지정당 통합진보당입니다. 그 꿈은 우리들의 힘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기호 4번 홍희덕 의원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모두 다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정당과 후보는 바로 기호 4번 통합진보당 홍희덕 후보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에 무상보육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통계에 의해서 우리 물가지수 일부가 도움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 낮춰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시설 만들어 내는 것,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대로 만들어낼 때 우리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는 바로 기호 4번 통합진보당 법률관 단일 후보 홍희덕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4월 11일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긋지긋한 이명박 새누리당 다시 한번 여러분 선택하실 것입니까? 국민들이 어려워 수해가 났을 때 골프장을 들고 골프채를 들고 골프를 쳤던 그런 안일한 그런 후보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이심전심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치를 바꾸자, 서민의 정치를 만들자고 우린 이미 마음속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서로 양보해서 단결하고 함께 새누리당 MB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야권연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꼭 4월 11일 투표해 주십시오. 최근 전국적으로 새누리당 후보들은 제대로 유세도 안 하고 방송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에 나서서 할 이야기가 없고 자랑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민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서로를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바꾸자. 야권연대 후보 기호 4번 홍희덕으로 깨끗한 정치, 정직한 정치, 서로 돕는 정치 꼭 만들어냅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침에는 손학규 후보하고 권영길 예, 고맙습니다. 우리 통합진보당 우리 전 당대표 박인수 최고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너무 일찍이어서 못 왔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힘을 합쳤다고 많은 박수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다수당이 됐다고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날치기한 과거 한나라당, 지금은 새누리당을 심판해달라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곳 의정부에서는 홍희덕 후보를 당선시켜자. 홍희덕 후보를 당선시켜서 서민을 무시하는 새누리당을 정신 차리게 하자. 이런 목소리 높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곳곳에서 오신 유명하신 분들이 홍희덕 후보 지지 연설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지역에서 지역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가까이서 홍희덕 후보를 지켜본 분이십니다. 의정부의 신흥대학교 심화석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저는 여기 신곡이동 우체국 앞에 풍림하연에 살고 있는 심화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유권자입니다. 의정부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무대에 올라온 것은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국민들이 절망에 빠지고 새누리당의 오만으로 국민들이 힘겨워지고 서민들이 고통받는 이 현실을 보다 못해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4월 11일 총선에서 국민의 어머니인 야권 단일 후보 기호 4번 홍의덕 후보를 만들었습니다. 2012년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라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민간인 사찰이라는 불법이 지난 4년간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박정희 독재정권, 전두환 독재정권 때 자신들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사찰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 악몽 같은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민간인 불법 사찰이 지난 4년간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박정희 전두환 때도 국정원이나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사찰했지 청와대가 시켜서 직접 사찰한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가 개입해서 민간인 사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찰이 발각되자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은폐를 시도하다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수하들의 변호사비를 10억이나 지금 대고 있답니다. 이 은폐도 모자라서 이제는 참여정부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찰과 사찰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것은 어느 민주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경찰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민주국가에서 민간인 사찰만큼은 불법 사찰만큼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이명박 정부는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정권이나 불법 사찰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도대체 감찰과 사찰을 구분 못하는 이 어리석음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겠습니까?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게 이 말 한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질 하세요. 부끄러운 질 하세요. 이명박 정권이 왜 이런 불법 사찰을 했을까요? 이명박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잘해왔다면 국민들이 비판을 했겠습니까? 아니 잘해왔다면 그 사람들이 불법 사찰을 했겠습니까? 그동안 4년 동안 그들이 해왔던 것을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이런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불법 사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안다고. 그 사람이 그동안 해봐서 안 게 뭡니까? 정과 16법. 그 사람이 평생 해왔던 것은 모든 일이 불법과 편법과 탈법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이명박 정권이 해왔던 것은
불법과 탈법과 편법 투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를 비판하는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KBS 사장, MBC 사장, YTN 사장을 자기 최측근으로 막아서 자기 최측근으로 세워서 언론들의 비판을 막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려집니까?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은 낱낱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신공천을 한다고 합니다. 성형수술을 한들 사람의 DNA가 바뀌겠습니까?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꾼들 그 사람들의 속성이 바뀌겠습니까? IMF를 몰고 와서 국민들을, 서민들을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던 당이 바로 새누리당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숨겨지겠습니까? 새누리당의 변신은 전혀 거짓이란 것이 바로 이 의정부을 새누리당 후보 공천에서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을의 새누리당 후보가 누구입니까? 홍문정 후보입니다. 홍문정이 누구입니까? 2006년 전국적으로 수해가 나서 50여 명이 죽고 강원도에서는 30명이 죽거나 실종이 됐을 때 그 수해 현장에 가서 골프를 쳤던 사람입니다. 며칠 후 실종자 가족들이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실종자를 찾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또 골프를 쳤던 그 사람이 바로 홍문종 후보였습니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이 그 사람을 제명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의정부을에 공천을 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쇄신 공천을 한다고 고작 의정부을에 공천한 사람이 홍문종 그 사람이었습니다. 6년간 자숙했다고 합니다. 자숙한다고 사무실 개소식의 첫마디가 2006년 수해 때 골프는 그래서 자기가 제명된 것은 아름다운 무담 사례라고 합니다. 이게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부담 사례. 홍문정 후보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끄러움질 하세요. 부끄러움질 하세요. 이제 지난 4년간 서민들을 절망에 빠뜨렸던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여야 합니다. 지난 4년간 오만하게 국민들을 압박했던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의정부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를 심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야권 단일 후보 기호 4번 홍희덕 후보가 있습니다. 홍희덕 후보는 살아온 삶 그 자체가 서민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삶 자체가 서민인 사람 기호 4번 홍희덕입니다. 홍희덕의 승리가 곧 의정부 시민들의 승리이며 대한민국 99% 서민들의 승리이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승리인 것입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기호 4번 홍희덕 후보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승리합시다. 자랑스러운 의정부,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의정부,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의정부, 그
그 결론은 야권 단일 후보 기호 4번 홍희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심화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이번에는 꼭 야권 단일 후보 홍희덕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가 낸 세금인데 우리 아이들의 예방접종비 삭감한 과거 한나라당, 지금은 새누리당, 어르신들 난방비 삭감한 과거 한나라당, 지금은 새누리당,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밥 한 끼 주자고 하는 예산 삭감한 과거 한나라당, 지금은 새누리당, 차상위층 의료비를 삭감한 과거 한나라당, 지금은 새누리당, 우리 세금 몽땅 건설사 배부른 데 갖다 쳐넣은 과거 한나라당, 지금은 새누리당. 여러분, 가짜 복지를 얘기한 과거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4번이다 야권의 단일 후보 4번이다 아이들 보행 문제 사로잡아 엄마 아빠 걱정 해결하면 아이고 4번이 완벽하다 하고 좋아하실 거야. 믿어주세요. 야권 단일 후보 4번을 선택하세요. 집에만 불리는 MB 정권 혼쭐을 내주세요. 싹쓸이 해주세요. 기호 4번 홍희덕, 기호 4번 홍희덕, 3인의 1분 홍희덕입니다. 4번이다 야권의 단일 후보 4번이다 부담을 덜어드리고 선웅들의 마님모님, 사람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당을 떠나서 개인적인 잘못을 한 거는 뭐 아직 판명이 안 난 거니까 뭐 후회는 하지 마십시오. 요번에 단일 후보 2번 아니면 4번을 찍어주시고 당 비례는 꼭 통합진보당 찍어